한번 시작해볼까? 컴퓨터 되게 오랜만이다. 그냥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자.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이라고 하는 거. 첫 페이지부터는 이 얘기 먼저 하자.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거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직업이다. 안타깝게도 내가 꿈을 물었는데 너네가 얘기해준 전부 다 직업이지? 그리고 놀랄 때도 생활 기록에도 장래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을 다 쓰더라. 꿈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대부분 꿈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직업은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아니,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 직업을 가지고 뭘 할 건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지. 계속 이 직업을 갖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공이 필요할 거야, 그죠? 네. 그 다음 이 전공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지금 네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결정이 될 거야. 여기에서 학교도 결정이 될 거고. 물론 이 과목은 지금도 관심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무언가를 했었을 거야. 예를 들어 과거를 너네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과목의 중심은 수학, 과학이 됐을 거고 그럼 지금 당장 과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절취사 아마도 여기까지가 현재 거고 후기는 미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저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네가 어떤 걸 성취해왔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자기 소개다. 뭐 맨날 몇 년 중에 몇째 그런 식으로 가족 조사하는 게 자기 소개가 아니라 내가 미래에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 소개서가 된다. 그런데 과거에 입학 또는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어떤 걸 전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커리패스 어떻게 짜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학습 계획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괜히 처음부터 너네 장래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보면은 꿈이 있어야지 나머지가 다 결정이 돼. 정말 다행인 건 그래도 직업은 생각이 났다는 거.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아마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질문에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 아니야. 그거 뭐죠? 예준아? 누구 묻는 거게? 어떤 예준일까? 그 김예준? 응. 다시 꿈이 뭐죠? 왜 영을 왜 뭐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그리고 물리화학이라고 한 게 물리나 화학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물리학이라고 한 거냐? 혹시 과목으로서의 피지컬 케미스트리 얘기인가? 아 그래? 그럴 거면 차라리 양자화학이라고 해. 과목 이름 물리화학이 맞는데 물리화학만 따로 연구하는 화학자는 없다. 아니 물리학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통째로 그냥 물리지? 물리화학은 아니다. 혹시 이 사람 아니야? 퀴즈! 과학자 중에 제일 머리 컸던 사람. 그래서 머리 커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는데 보고라는 사람 있다, 그치? 너네가 잘 알고 있지, 원자 모형이라고. 이 사람은 화학자가 아니라 물리학자다. 물론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때 했던 말이 이거지. 난 물리학자인데 왜 화학상을 받아야 되냐고 짜증냈대. 그래서 아마 물리화학이라고 되게 생각하는 건 물리일 건데 비웃는 사람 손.
밝아서 좋다. 이 방이 보다시피 엄청 조용해가지고 아까 너네끼리 안 친해요? 물어봤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요. 아이씨 장난치면 안 되겠네. 얘기 까먹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안 넣어준다. 외우는 거 되게 못하거든. 예준아? 그래서 다시 물리화학자가 됐다 치자. 그럼 뭘 하고 싶은 건데? 아. 모기 소리 들은 적 있지? 모기 소리가 큰 소리일까 작은 소리일까? 물론 작은 소리야. 근데 왜 잘 들리냐고? 그 목소리가 날개짓이 2600에서 800인데 그게 하필이면 사람 목소리의 주파수랑 비슷해, 그죠? 그래서 잘 듣거든? 즉 원래 사람은 사람 목소리를 잘 듣게 돼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이 아니란 게지? 안 들려. 좀 크게 얘기해서. 응, 그래서 물리화학자가 돼서 뭐 한다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서 연구를 해서 알아보고 싶어. 만약에 이게 면접이었으면은 네가 리타이어할 때까지 계속 묻고 싶어. 왜 그러냐면은 화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 그러니까 화학에는 법칙이 왜 예외가 있을까? 자연을 배우는데 자연 법칙에 예외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화학 법칙엔 왜 예외가 있을까? 간단해. 원래는 예외가 없는 물리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가 계산이 개떡 같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시켜 몇 개 규칙으로 경험적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엄밀하게 과학 법칙은 아니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뭔가 화학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구하는 분야는 딱 하나로 결정돼 있다. 그냥 물리다. 그냥 물리야.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치? 그 책이 되게 엉망이거든. 예를 들어 뉴턴이 처음 물리를 만들 때 수학의 공리에 해당하는 걸 뉴턴 제3법 세 가지 법칙으로 정리하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둘 다 다음 법칙을 만들 때 연역적으로 만들거든. 그래서 절대 안 틀리게 만든 책이야. 물리야. 수학이고. 그런데 양자역학만큼은 이상한 방정식 하나 있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생긴 꼬라지만 봐도 엄청나게 무섭게 생겨났다. 그 다음에 1차원으로 쓰는 건데 나 뭔가 적응이 안 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거 홀수를 찾아내는 게 제일 간단한 계산이거든. 그러니까 뉴턴 법칙인 F는 ma에 해당하는 공식이 이건데 문제는 이게 유도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대충 만들어냈는데 뭔가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시간은 2차항이 있었는데 담 형태로 쓰면 시간은 1차항까지 나와. 근데 누가 뭐래도 파동은 아니지. 근데 파동 방정식이에요. 그 유도 과정도 뭔가 수상해. 그래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수상한 이론이 양자역학. 그런데 계산하면 다 맞아. 심지어는 기존 이론이 틀려도 얘가 맞으니까 양자역학에 대들었던 기존 이론은 사실 예외 없이 다 깨진 상태거든. 근데 양자역학은 기반이 없으니까 딱 하나의 발명만 나오면 양자역학을 통째로 깨부술 수 있거든. 놀랍게도 한 11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어중간한 책이랑 그 얘기는 일단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은 요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화학이나 물리체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안타깝게도. 네 꿈을 깨서 미안한데 되게 어중간하게 얘기한 거거든.
더 생각해보고 있어. 난 또 예준이한테 물어볼래. 탁 예준이 이번에. 응. 다시 문제 꿈이 뭐죠? 알겠어. 너도 맞출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걸렸다, 그치? 자, 다시. 원래 직업이 결정돼 꿈은 다 결정돼야 되는데 사실 직업 이 꿈이라고 착각하니까 하고 싶은 걸 생각 안 한 거야, 그치? 근데 최대한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왜 현재 수학이랑 과학을 공부하는지 정당성이 생긴다. 그러면 작은 애한테 재밌는 게 사실 네? 꿈이 뭐죠? 누군가에게 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요. 교사야? 꿈이 장래희망이? 응? 네? 가르치는 화학 교사 쪽이 꿈인 것 같은데? 수학 교사요? 화학 물리? 무슨 교사? 수학이요, 아 수학. 수학? 정말 미안한데 니한테 내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 수학 못하거든. 어쩌다가? 재밌어요. 아 재밌는 못하는데. 원래 과학은 다 재밌지. 수학이나 과학은. 근데 교사가 된다면 아주 위험한 게 수단에 복잡한데. 아니 과학 잘하는 거하고 계산 잘하는 거하고 뭐 상관이에요? 어쨌든 그놈의 점수 올리려고 하면은 쟤네는 상당 부분 희생해야 됩니다. 그 딜레마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수학이라 어쩌다가 수학 분야 중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뭐야? 정수론이라고는 하지만 아이, 아직은 딱히 좀 관심 있는 주제는 어떤 게 있지? 지금 뭔가 수학이 놀랍게도 재밌다 싶은 약간 증명, 응? 증명 같은 거. 어떤 거? 증명이요. 어떤 증명? 구체적으로 약간, 어, 아니 그런 건 딱히 없는데 그냥 뭔가 원칙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재밌어요. 아유 어려워. 이렇게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시고? 아이, 좀 이상한 아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슨 소평은 모르겠지? 우리가 좀 배웠더라. 세타가 오메가 t로 나타나는 것을 그것도 아실 텐데 이렇게 바꾸면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알겠나 싶어서 나도 모르겠다. 그럼 이거는 혹시 뭐 어서 본 적이 있지 않냐? 아니요? 수학에 재미 있긴다길래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어졌지? 박사를 사랑하는 수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전에 한 번이라도 봐야 하는 분인데 못 태어나 허수는 가상의 수라고 되었는데 이게 있어야만 세상의 선비를 하거든. 또 놀라운 건 이놈의 식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끔찍한 게 맞지. 익스펜션 대수적인 거다, 그죠? 그런데 위에 오일 공식으로 표현을 보면은 얘들은 누가 말해도 기하학이잖아. 그래서 대수하고 기하가 섞여 있어가지고 수학의 관점에서는 기하도 전부 다 숫자거든.
게다가 아니 허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허수를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짜증나. 뭔가 차원 개념이 엮여 있는 것 같고 지수 차원 말고 허수 차원도 원래 사람이 못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있는 거 아닌가? 아 사실은 저 허수를 집어넣으면 회전이나 진동 그런 걸 전부 다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 혹시 공학 쪽에 관심 있으면은 전자기를 대학교 수준에서 접할 때는 전부 다 허수를 쓴다. 짜증나게. 세상은 진짜 뭔가 이상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뭔가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난 이런 거 안 먹었어. 마지막으로 또 넘어갈까? 있는데 얘기하고 곤란한 건가 아니면은 없던 건가? 그것만. 과학 쪽에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제일 잘 맞고 제가 좀 좋아하는지 그게 약간 아직 헷갈려서. What's your name? 잘 만났다. 잘 만났다. 네 이름 뭐사? 김민생. Who are you? 아나타가 나와야 난ですか? 저걸 하나라도 대답해줘. 내가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했어. 이름이 뭐라고? 이거다. 아니 어떻게 이름이 다 이렇게 비슷하네? 이건 뭔가? 이름이 같은 애들보다 이름이 순수 바뀌네. 아 헷갈려. 자 그래서 너 정말 헷갈려. 사연아? 그냥 니도 피해갈 수 없지. 꿈이 뭐죠? 꿈. 아 웃지 말고 대답이나 하라고. 네. 꿈이 뭐죠? 네. 이 100점 만점에 10점. 자, 그래서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작성 과정이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 네가 뭘 하고 싶고 그래서 뭘 어떻게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꿈 얘기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어쨌든 자소서 작성 과정 주의사항부터 하나씩 볼까? 자소서는 지금 당장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다. 다음에 구상은 처음 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는 그냥 이 보면은 다 잘라버렸네 내가.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 정말 미안한데 1단계 1번의 제2의 자기소개서 항목 이게 실제 문제거든. 그래서 지원자가 지금 과거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과거의 특성을 의미해서 적어 주십시오 라고 밑에 서브 질문이 더 있는데 한 3개 정도 있을 거야. 입학 후 지원자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학습 계획 및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라. 그러면은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학습 계획과 진로 계획이란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 다음 또 지원자 학습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어 주십시오가 있는데 꾸준히 적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하죠. 배우 느끼면서 뭔가 느낀 게 있긴 한데 그게 이 꿈이랑 관계가 별로 없다. 그러면 설명을 있으니까 별로 없겠죠. 왜 거친 내용을 두개 불렀을까?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소개서 쓴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문항에서 딱딱 지정된 게 분명히 있다. 그걸 하나도 빼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자소서를 써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소서에 쓰여진 내용은 모두 사실기반이어야 되고 검증은 주관 생활 기록부이다. 그 얘기는 생기부에 없는 내용 적는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연결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그래서 뭔가 네가 뭔가 크게 느낀 게 있으면 그걸 써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어쨌든 검증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생기부에 있으면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생기부에 없는 내용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급하다고 그 얘기를 네가 마음대로 지어내면 걸린다. 사실 검증할 수단은 굉장히 많아. 혹시 요양 같은 데 봉사활동 하셨던 분? 계십니까? 공학원이나 요양원이나 기타 등등 없는 건가? 알겠어요. 그럼 대봉사를 뭔가 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좀 별로 없나? 그럼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매주 요양원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보살피고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싸우는 진짜 그럼 면접관이 드는 거는 그게 어떻게 갔냐? 몇 분 버스 타고 가냐고 시간 얼마 걸렸냐? 할머니 이름 뭐냐? 물론 그게 얘기한다고 면접관이 알 리는 없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거짓말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 확신은 못하겠는데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있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멈거린다, 뭔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은 하고요. 그리고 이 반응을 봐.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거짓말 잘 못한다. 거짓말하면 티난다. 이게 평가 방식이 점수제로 딱딱 객관식 아니면은 서술형 문항처럼 채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면접 방식은 다른 평가 방식이거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성적 수학 과목 보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과목을 안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 A가 아니라 B나 C나 D가 떴다라고 한다면 그거 왜 그랬냐고 물어보게 돼 있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라는 게 사실은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 하나밖에 없지. 절대 어려워서는 아니고 귀찮아서 공부 안 했으니까. 그 성실성을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걸로도 점수 낮게 줄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뭔가 느낌이 쎄하다라고 해서 점수 가는 것도 면접관 기분, 면접관 나름이다. 사실 거짓말은 티가 나게 돼 있다. 감정도 면접관이한테 한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다음 인성은 누가 맡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차별화가 안 되거든. 근데 막상 인성의 항목이 되게 골 때려. 어떤 게 있는지 안 되겠다. 잠깐만. 인성 항목에 들어가는 물음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단어 500자밖에 안 되는데 그치? 근데 막상 저거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별로 예가 없거든. 아니면 뻔하거나 혹시 반장이나 부원장 안 해봤던 사람 손? 혹시 학생회장이야? 말해봐. 아무 말이나 해봐. 왜 반장이나 부원장 같은 거 안 해봤을까? 그 이유가 뭔지 말을 해봐. 주도적으로 그런 것보다 사실 미안 노인으로 그런 건데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애들이 모르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학인원이나 반장이나 그런 걸 하게 돼 있는데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럼 사실 나오는 얘도 똑같거든 거의. 그때 지어내면 분명히 티난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자기는 좋은 얘기만 하고 싶겠지. 근데 3번 항목 그 작성의 주의 항목 보면은 교사 추산서 너무 믿지 마라. 아니
잘 써줄 거라고 믿지 마라. 약 80% 정도, 80% 정도는 네 생각, 40% 정도는 네 생각과 정반대로 부정적인 내용 꽤 들어간다. 그 중에 10%는 아예 뽑지 말라고 대놓고 쓴다. 보통 그래, 그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교사 추천서에 부정적인 내용인데 예를 들어 얘는 친구들하고 친하지도 않고 트러블을 맨날 일으킨다. 사회성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어쨌다 저쨌다 쓰면은 자기 소개서 내용하고 교사 추천서 내용이 정반대가 되겠지. 그럼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누구 말을 믿냐면 교사만. 단 질문은 네 편 들면서 질문한다. 근데 네가 또 좋아한다고 그 바로 걸리는 거야.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사실 방문 면접 때 보면 알겠지만 너네를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먼저 만난다. 학교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 꽤 많은 얘기를 주고 받긴 해. 그리고 꽤 결정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2번하고 3번 정리하면은 항목이 됐든 아니면은 에피소드가 됐든 웬만하면 지어내지만 사실에 기반으로 과장은 괜찮아. 어느 정도의 과장이 괜찮은데 지어내지 말자고. 그 다음 네 번째, 완성 높은 자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중요한데 항목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쓰기 시작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대신 써주면 엄청 그분이 어색하게 보인다. 그래서 사실 자수서는 너네가 다 쓴다고 보면 돼. 단 옆에 돌아다니면서 잔소리 되게 많이 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 여기 있어. 여섯 번째 사스가 그때 얘기하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는 설명문이 아니다라고 했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딱 썼다라 치자.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그 주제를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화학을 발전시키겠어요 라고 하는데 양자역학은 부모님이 원자물을 만든 다음에 열선에 달려붙어가지고 과학전선을 만들어주고 합해져서 완성된 슈레딩거 방정식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지고 라고 쓰면 분량이 일단 길어졌지. 근데 상대방은 면접관이거든. 아마도 과학 쪽의 면접관이면 슈레딩거 방정식 정도는 직접 풀어도 봤을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다? 어떻게 느낄까? 굉장히 당연하지만 이 새끼 이거 처음 봤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설명문이 아니다라고 한 게 어떤 내용을 쓸 때 그걸 많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이용하겠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치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쓰는 게 정상이다. 중학생이 벌써 이걸 한다고? 의심이 든다고? 그럼 질문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바라는 거다, 그죠? 설명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소서에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처음 쓸 땐 써도 괜찮다. 근데 반드시 답해야 된다. 왜냐면 그거는 질문 들어왔을 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야. 즉, 답변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야지 설명문이 많이 들어가면 곤란해.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건 조금 조절을 하긴 하겠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수능 어느 정도 잡으면 되냐면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생각하면 돼. 어차피 질문하면 어려우시거든. 간단한 예를 들어 이거 중학교 내용으로 내려온 거지만 아니 초등학교 때도 배우잖아. 온도라고. 온도가 뭐냐? 온도란 말을 자소에 쓸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온도가 뭐냐고. 들어간 이 정도 알지 않을까? 온도? 플리즈? 나쁜 놈들아? 대답 안 할래 진짜? 온도가 뭐냐고! 예를 들어 이거 공통체 문제가 진짜 이건 중학교도 나오는 얘기니까 중1 내용이다 그치?
온도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있지. 물질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근데 그야말로 온도랑 개념 파악하는데 도움이 안 돼, 그치? 그래서 만약에 네가 정석대로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요라고 대답을 했다 치자. 까는 힘이 나올게.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면 난 바로 깔 거야. 온도가 진짜 뜨겁고 차가운 정도만이라고. 그럼 뜨겁다고 온도가 높다는 뜻이야? 하여튼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싫어하는데 온도는 이렇게 배우지? 입자 운동의 빠르기라고. 사실 좀 덜 얘기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빠르다라고 배웠는데 사실 진짜 온도의 본질이 입자 운동의 빠르기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 온도는 입자 운동의 빠르기라고 하면 돼. 그럼 이걸 잘 대답해서 진짜. 그럼 먼저 거는 네가 이걸 대답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다시 묻겠지. 추가 질문이다. 그럼 입자 운동의 빠르게 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 있냐고. 대답할 수 있는 하실 수 있으신 분? 아 이거 미래학 질문이라서 예전에 딱 맞는 질문이다. 입자 운동의 빠르게 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혹시 이거 몇 학년 질문인지 알겠나? 자 다시 온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한 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고 그대로 계속 써먹는 거라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보면 돼. 그럼 방금 질문 입자 운동의 빠르게 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은 몇 학년 질문일까? 아 찌르보기만 해야 되고 정들은 이만하게 물리학적인 질문.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게 사실은 연력학적 과정 배울 때 나오거든. 구체적인 건 보자. 분입자 운동, 기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얘기다. 그럼 이게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질문인데 뭘 얘기하고 싶을 거냐면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면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과거에서 면접 기준으로 첫 번째 질문 배점을 10점 했다 치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배점이 얼마냐면 0점이다. 이 못 맞추면 따라 틀렸다는 뜻이야. 맞췄다 치자. 그럼 점수 획득 0점. 그럼 그 다음 여기에 추가 질문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 맞추면 1점. 그 다음 또 추가 질문 해가지고 계속 수준 높이는 거거든. 아주 대략적으로 질문 추가 질문 한 번 나올 때마다 학년 1, 2학년씩 올라가. 그렇게 해서 한 5번째 단계까지 가면 대학교 3, 4학년 수준 돼. 자, 그래서 이까지 다 따르는 건 만점. 물론 보통은 20대 특근이야. 그러면 보통은 저게 처음 질문이야. 중급 수준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이 정도 기준은 대학교 수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자, 그럼 국가지면에 가서 좀 올라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혹시 얘기할 수 있겠나? 예준아? 알겠어, 탁예준? 얘기할 수 있겠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네가 이 얘기 답을 했으니까. 입자의 평균 운동의 수는 2분의 3 곱하기 표초과 상수 곱하기 절대 운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지금 뭔가 답변 만드는 것도 거기에서는 뭔가 처음부터 고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의심스럽다 라면 파고 들어가면 금방 명상판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대답은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고급 용어, 즉 대학교는 다 때려박았다. 그럼 지금 추가적인 수준이 어떨지 알 수 있지. 만약에 진짜 자신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 과거 준비하는데 매년은 아니고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일부러 그렇게 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졸라 잘해서 일부러 계란 부진도 충분히 다 커버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이라면은 너무 고급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그가 뭐지? 아니 내가 썼는데 왜 내가 못 챙기는 모르겠어. 그 얘기가 있을까? 아마 표현을 할 때 너무 고급스럽고 세련된 표현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니 오히려 옆으로 끌어간다. 대학교 입시할 때 자소서는 최대한 그렇게 깔끔하게 쓰는 게 맞아. 근데 중학교 수준의 자소서에서는 심각한 게 아니라 문장의 호응이 약간 이상해도 괜찮다. 보통 중학생이 글을 쓰면 문장 첫 부분하고 끝 부분에 호응이 안 맞거든? 길면? 그래서 보통은 짧게 쓰라고 하는데 길게 써가지고 호응이 약간 어긋나도 그냥 냅두는 게 좋다. 왜냐면 네가 쓴 티가 나잖아. 근데 그거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네. 모르겠다.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UA 홈페이지에 자소서를 입력할 거거든.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뭐 분수나 제곱 같은 수식은 안 들어가는 건 알고 있겠지만 의외로 이상한 당구장 표시라든가 뭐 희한한 특수문자도 꽤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수식이나 특수문자 같은 거 최대한 안 쓰는 게 좋고 특히나 수학 같은 거 막 공식이 쓰고 싶을 텐데 그 공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웬만한 공식 아니면 유도과정 이런 거는 말로 얘기해야 돼. 식에 의존하지 말아요. 아예 식은 하나도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단 더하기 빼기 한 이퀄 정도는 들어간다. 대본은. 자, 그 다음 8번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감정이 크다. 그냥 자소문이 1, 3, 4가 있고 자소 문항은 1, 2, 3, 4가 있죠. 그 중에 일부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 문항은 다 날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다 날아간다.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없어버린다고. 근데 어차피 쓰지 말라는 게 몇 개 안 되지. 교내 믹상, 그 다음 부모님 입장상 같은 거. 절대로 쓰지 마. 절대로. 그리고 그다음 만약에 이게 네 꿈이랑 관계가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교내 대회 같은 아니면 대학교나 전국 대상으로 과학 토론 대회가 같은 그런 거에서 뭔가 큰 성과를 냈다. 그래서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용만 쓰면 되네. 예를 들어 올해는 뭔지 책을 하는데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우선날에 그 나라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거. 적당히 써먹을 수 있는 좋은 기술 도입하는 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토론 대회 해가지고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그 아이디어만 쓰면 되는 거야. 토론 대회 얘기를 다 빼버리고.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본격적인 1단계 분석 좀 들어볼까? 1단계 제목처럼 재능 지원 의견 진로 계획 자기 학습 과정 500자 이내에 쓰는 건데 한국은 아까 얘기했는데 제1의 건 그 자소서 양식에 있는 문항 그대로다. 그래서 당연하게 본인이 써야 될 내용 자신의 꿈과 희망 직업 무엇인가 제일 먼저 묻고 있던 게 이거였다. 지금 너네한테 물어가지고 좀 그런데 뒷페이지에 예시를 하나 만들어놨고요. 좀 이따가 보고 위에 보시면 스펠러를 되게 무시무시한 꿈이 있어요. 그 다음 자신의 꿈에 이르기에 중점으로 높은 건 강의나 분야 같은 거 당연히 여기에 적어야 될 거고 조금 이따가 그 다음 관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한 탐색 중 추가 더 필요한 거라고 느낀 분야가 뭐가 있나라는 거다. 그 다음 과거가 자기한테 필요한 필요하다고 느낀 분야가 뭐 분야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라는 건데 사실 이거 짜고 치는 포스터인 거 알겠지? 뭐냐면 과거가 커리큘럼이 엄청나게 다른 건 아니거든. 똑같은 과학 배우고 똑같은 수학 배우고 말이 좀 애매한데 과학 기준은 들어가자마자 2부터 시작하는데 그 2가 그냥 2가 아니라
필요하던 대학교 내용까지 다 끄집어낸다. 그 다음 2학년 때 심화 과목을 배우는데 심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솔직히 그 과거 1학년 때 2 배운 거 그 수준이 일반 대학교 그러니까 IST 붙어있지 않은 일반 대학교 1학년 수준이야. 그 기반으로 심화 과학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 엄청 어렵다고. 그럼 3학년 때 뭘 배우냐? AP랑 마찬가지. 그건 딱 대학교 1학년 수준이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과거는 3학년이 되게 편해. 난 말을 1, 2학년 때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야, 과거가 뭐예요? 쩐지 아냐? 사람들이 과학과로 가고 있는데 과학과가 아니라 과제고요. 과제 엄청 많아. 어쨌든 이렇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참고 꿈이 뭐냐고 우리는 꿈이 아니라 직업을 대답한다. 너네처럼 그지? 난 꿈을 하는데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직업 얘기했지. 그래서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직업이야. 그리고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게 전공이고. 그래서 불행히도 대부분이 꿈이라고 하는 게 직업 수준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변에서 누가 뜯어 말려도 알아서 할 거나. 예를 들어 만화책을 읽는데 마지막권이 없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빌렸는데 내일 돌려서 알려. 망했다. 근데 엄마가 밤에 들어와서 잘해. 방법은 뭘까? 당장 마지막권을 봐야겠는데 잘해. 어떻게? 오늘 플래시프 읽은 밑에서 이거에 숨어서 봐야지 그치? 즉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한다면 누가 말려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게 사실 자기주도적 학습이지. 그러니까 학습법으로서 자기주도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아 진작 이거 학교에서 못 채워주네. 어쩔 수 없이 혼자 해야 되겠네. 이런 거. 자 그래서 참고로 뭐라고 주제를 주었었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할 테니까 바로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 꿈이란 거 밑에 거 본인 지금 나중에 내가 얘기한 다음에 끝내 너네가 채우도록 하자. 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면 그렇다는 거다. 착각하지 마. 그래서 내 꿈이 뭐냐? 그러면은 내 꿈은 세계 정복이야. 그것도 이상한 독가스나 그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멋진 건담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으로 다 때려 부술 거다. 나는 꿈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꿈이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강한 로봇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로봇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냐? 직업으로서 로봇공학자를 선택하겠다. 보통 직업하고 꿈에 관계된 이유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직업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껍데기는 멀쩡한 로봇공학자이지만 속은 랜드 사이언티스트란 거죠. 그건 알 바 아니에요. 참 어쨌든 그 로봇공학자가 돼서 로봇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데 그 로봇공학자가 되려면은 직업은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아무래도 전공, 즉 학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학과라고 하자. 로봇공학과 학과겠지? 그런데 사실 로봇공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로봇의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다. 무언가 새로운 메커니즘 같은 걸 만드는 건 전통적으로 어디까지나 기계공학과야.
사람들이 기계공학과는 기계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 메카트로닉스고 순수 학력 화학이 있다면 공학 버전은 화학을 꺼야지. 순수 과학의 생명이 있다면은 공학 또는 기술 쪽으로는 이걸 보면 생명공학과 있는 건 알지만은 사실 생명에서 기술 쪽으로 특화되고 사실 의학이야. 이거 왜 자꾸 무시하는지 좀 애매하지만은 무시해도 좋아. 아는 의사가 그러더라. 의학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암기 잘해야 된다. 죽으라고 암기해가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한 30년 정도 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게 워낙에 중요하고 복잡한 분야라 가지고 의사들은 자기가 하는 거를 아트라고 하거든. 예술이란 뜻은 아니라 원래 아트에는 기술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뜻이 있다. 우리말로는 아트, 예술 또는 기술이라고 하면 양도될 때 그 둘이 똑같다는 거야. 즉 뭔가 정교한 기술의 극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선택은 그보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물리의 공학 버전이 뭘까? 야, 기계공학과에서 뚝딱거리 로봇만 쓰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물리의 공학 버전 다 배운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물리학과하고 기계공학과하고 거의 비슷하다. 당연히 요거에 공학 버전에 해당하는 분이니까. 참 이걸 굳이 같이 쓴 건 네가 고민해보니까 로봇공학은 이미 있는 기술을 이용하는 걸 주로 한다면 기계공학은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다르니까 아예 새로운 기술을 로봇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겠네. 그래서 난 로봇을 만들 것이면 기계공학 쪽으로 갈래. 그래서 지금 쓰는 서버모터 움직이는 느릿한 로봇이 아니라 유체버스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갈 거다. 사실 기계공학과가 더 적합하지. 아니면 로봇을 대략 생산해가지고 그렇게로 쓸래? 로봇공학과에서 로봇 만들기 유리하겠다 그래? 사실 이런 부분까지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그러면 지금 왜 두 개가 들어있죠? 못 배워? 이상해. 자, 피하고. 그래서 선택되는 게 과목이다. 자,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뭘 하겠다라고 한 걸 보고 학과에서 선택해보니까 그 학과에서 해온 과목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실제로 자소 쓴다면은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과에 커리큘럼 쭉 봐야 된다. 실제로 로봇공학과 또는 기계공학과 이런 데 들어가서 커리큘럼 보면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은 게 아니 사실은 무슨 공학이라고 붙어있는 거에 빠지지 않는 게 웬만하면은 우린 다 들어가 있다. 특히 1학기의 정력학, 2학기의 동력학 이런 거. 그 다음 유체펄스가 되겠다고? 그럼 유체펄스 해야 되겠네? 로봇 대량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조절하겠다고? 그럼 통신해야지. 전자기학. 등등등등등 과목이 들어가면 뭔가 계속 물리만 쓴 것 같으니까 아니 사실은 공학하는데 물리는 얼마나 다 들어가 못 피해. 그래도 이산 수업은 너네가 안 배운 거야. 아니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이유가 없어. 이산 수학 분림대수라고 하지. 영학은 일가지고 뭔가 수요를 하는 거고 논리화살 같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수학 과정에서 이런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수학 분야가 없겠나. 근데 분명히 수학 분야는 맞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 알아냈다. 그러면은 다시 과목. 이거 지금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가 뭐래도 저 위에 쓴 거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과목이 물리구나. 근데 물리 하려면은 물리원은 수학 아니 정확하게 됩니다. 미적분 누가 만들었지? 라이프니츠라고 배우나?
사실 라이프니츠가 뉴턴한테 놀러 갔다가 놀렸다 그지?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래서 매우 획기적인 방법 뭔가를 계산한 뉴턴을 보고 라이프니츠가 이걸 배워갔다. 그리고 기운 지가 만들고 지가 발표해. 그래서 사람들이 뉴턴한테 그렇지 이걸 도대체 왜 이 중요한 걸 발견하고 발표를 안 했냐고. 그때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줄 알았다. 뉴턴은 멋지긴 맞아. 자, 뭔 소리냐면 원래 미분 척분은 물리 계산에서 나온 거다. 역학 계산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배우는 유일한 목적은 물리 계산하려고 하는 거다. 내 아무도 인정 안 하지? 어머가 아니면 환호 표정인데? 자 다시 수학은 뭐 때문에 배운다고? 과학 계산하려고. 네. 농담이 아니라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 될 것 같아. 어머나, 지금 역시 수학도 컨닝을 해야 돼, 그치? 이 중요한 게 같은데? 근데 여기 잘리는 것 같은데? 오, 한 칸 남았다. 그렇지, 이게 들어가야지. 아이씨. 거짓말 하니까 안 된다.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건 고등학교 때 너네가 배운 미적분 말고 사실 미분 방정식 푸는 게 목적이다. 되게 재밌다. 뭐 왠지 막 세상 원래 1차 방정식 배우면 세상 모든 걸 계산할 수 있어 보이다가 2차 방정식 배우면 곡선을 휘어줘도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미분 배우면 연속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미적분 그러다가 미분 방정식을 배우면은 막 서로가 얽혀서 돌아가는 다변수 체계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 다변수 분수는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쉽다고는 안 했다. 보통 컴퓨터한테 맡긴다. 원래 컴퓨터가 계산하는 놈이란 뜻이야. 아닌가. 1920년대만 해도 컴퓨터란 말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 밑에 있는 계산만 전문하는 여성들이 컴퓨터라고 했다. 말 그대로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천문학에 계산이 워낙 많이 필요했다. 어쨌든 됐고 그럼 대학교 기준으로 빼먹으면 전교회로 빠졌다. 몰라 어쨌든 무리야. 자 그래서 네? 그냥 그거를 봐주세요. 가위바위보 쓰이지 마. 여기 분 24년대 적당한데 진짜 가위바위보. 내버린다. 아니. 지금 가? 더우면 바로 킨다. 네. 설마 추운 건 아니지? 좋아요. 추운 사람 손. 더운 사람 손. 아이씨.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중점 과목 현재 기준이라고 했는데, 당장 필요한 건 물리하고 수학 땡. 나 이것만 있으면 돼. 아니야. 잘 생각해 보니까 유체과 하려면 화학도 필요할 것 같네. 아니 어떻게? 곤충이 근저주에 잘 이용해가지고 로봇의 액추에이터 대신할 수가 없을까? 난 사이코 같은 생각을 하려면 생물도 필요하겠지. 생물학에 관련된 가장 놀라운 아이디어 두 가지 들은 게 DNA 이중나선이 그 사이에 그 수소비라고 결합돼 있잖아. 그걸 분자를 걸은 채로 쓰겠다 라는 발생을 하는 놈이 좀 무서웠고 더 무서운 놈은 일단 인간 문명 세계에서 모기는 도움이 안 되거든. 해마게 지금 그 모기의 DNA를 조절해가지고 모기가 사람을 물면 백신이 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자동 백신을 개조하자라는 놈이 있었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은데 몰라.
자, 해서 어쨌든 요건 나도 잘 기억했나니까 잠깐 볼까. 중점 과목 현재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이거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다가 결국 이거에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이미 생겼지. 얘가 이쪽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다. 그다음 이상하게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지.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과거도 마찬가지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긴 한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스크래치란 걸 배운 다음에 아두이노를 배우지. 그 다음에 C까지는 정규고 C++는 안 배우겠지. 자, 어쨌든 그런 식인데 지금 현재 이런 과목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내가 따로 준비해야 될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거겠지. 그래서 중점 과목 보자. 현재 과목 수학 물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쓰니까 수학과의 중점 공부해야겠다. 프로그램도 많이 쓰니까 튼튼히 코드 실력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이유가 현재 과정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답이 없는 분야를 과거에서 채울 수 있냐 하면 그런 분야를 또 찾아내야 되겠지. 그럼 반드시 미리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꿈이 결정돼서 학과까지 결정이 되면 그 학과에서 먹이는 커리큘럼 이거는 미리 조사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혹시 일반고에서 제공 안 하고 과거에서 제공한 거는 그걸 중점적으로 네 지원 동기라고 꾸기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1 때 배우는 물리2가 사실 일반적인 물리2가 아니라고 했던 거죠. 아니 어떤 물리2를 배우는데 처음부터 팩트의 크로스 연산 배우고 미분 적분 아무렇지 않게 쓰고 그런 물리2가 어디 있어? 그래서 결국 2학년 때 배운 것 중에는 꽤나 많은 부분 동력학, 정략학이라고 안 하지만 유체역학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학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고에서 배우지 못하는 수준까지 하거든. 그러면 난 이게 필요하다라고 우기면 되는 거야. 그게 결국 과거의 지원 동기가 되겠지. 세상에. 자, 그래서 마지막 과거 지원 동기 정리 예를 있는 거다. 로봇공학의 예. 로봇공학의 수학, 물리 모든 분야가 일반 인문계에서 배우기 힘들 것 같다. 앞만 봐도. 그래서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봤더니 일반고에서는 절대로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맥스웰 분자식이나 전자기학. 그러니까 맥스웰 전자기학 법칙 4가지 이게 사실 역학의 F는 MA나 비슷한 거. 그거부터 체계에 쌓아 올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전자기 체계가 만들어진다. 아마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그 분야까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를 배우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질 거야. 물리가 원래 외우는 게 없어야 되는데 거기 전부 다 외우는 거야.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과거에서 해결해주네. 그럼 이걸 미리 배워가지고 대학교 전공을 훨씬 쉽게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은 난 차라리 과거 관련이라는 게 내가 지원하는 스토리가 되겠지. 네, 그래서 전자기 법칙이나 미분방식 통한 역학 문제 해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상한 오일러 공식이라는 걸 썼는데 맞나? 무슨 공식인가 법칙 펼쳐줄게. 그게 사실은 미분방식을 풀이할 때 자주 쓰이고 그게 해고 나왔을 때 해석하면 전자기 파괴 이야기가 훨씬 쉽거든.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으면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얘는 꿈이 확실하네. 그리고 과거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과거 얘한테 도움도 줄 수 있을 것 같네. 오케이. 그리고 얘가 잘 되면 우리도 도움 되겠네. 윈윈이다 라고 하고 뽑겠지. 네, 그래서 일반 항목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설계하는데 각각 필요한 이런 스토리들이야. 그래서 당장 해야 될 거. 지금 대부분이 꿈을 물 때 직업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당장 저거부터 찾고 시작해야 된다. 급하니까 사실 지금은 만들어내도 좋아. 설득력 있게 있긴 해야지 자소서가 쓰인다. 자, 그럼 계속하자.
자기소개서 한 번에 들어간 건데 왜 두 개씩 들어가는 게 있을까? 학습계획 주도 뭐 하나 빠졌다 잠깐만.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앞에 있었구나. 1번 항목의 질문이 세 가지가 첫 번째, 그 1단계 바로 있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지원하게 된 동기.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이 그냥 두 번 들어간 거라 무시해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자.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입학부 지원자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학습 계획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라고.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기에서 요구한 게 뭔지 알겠죠? 과거에서 필요한 게 뭐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로 드는 건 여전히 요거 공학이다. 당연히 얘기지만 자소서 1번, 2번, 3번, 4 요 구조도 다시 보자. 1번은 뭐 대충 지원 동기다. 2번은 뭐 누가 뭐래도 그냥 수학이다. 3번은 뭐 누가 뭐래도 과학이다. 4번은 누가 뭐래도 인성이다. 자, 그럼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은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눈에 보이지? 얘다. 왜냐면 이 수학도 네 동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과학도 이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별도는. 즉 인성 부분은 체크만 하는 정도긴 한데 거짓말만 안 하고 인간 쓰레기만 아니면 돼. 그럼 나머지 1, 2, 3은 사실 동일한 주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다. 그래야지 뭔가 진실성이 있어 보이겠지. 사실 자소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딱 하나 꼽으라면 감동이야, 감동. 얘가 어떤 꿈을 이해해가지고 뭘 설계하고 지금 현재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진짜로 전해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붙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 대학교 학과를 입학하는데 공부는 들게 못해. 그래서 학교 성적 엉망이야. 근데 블로그에 매일 요리로 레시피를 하나씩 올렸다. 그럼 고등학교 마칠 때쯤 한 1000개쯤 올라가 있겠지. 그럼 그 블로그 봤을 때 얘가 과연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억지로 참고 하루에 한 개씩 1000개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뽑을래? 나는 뽑겠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냥 좋아서 했다? 그럼 더 좋지. 그래서 상대방이 딱 봤을 때 헉 할 정도로 감동을 주면 매우 성공적인 자소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제로 적어놓은 건 다시 아예 처음부터 예를 든 게 이거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예를 쭉 쓴 건데 다소 웃어 보여도 어쩔 수 없다. 진심이 있습니다. 농담이야. 그래서 너는 꿈에 대해서 분석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쭉 쓴 건데 어쨌든 꿈과 끼를 살리는 학습 계획, 진로 계획 잠깐 볼까? 분석. 동기의 적은 부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고 어떤 과목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 미래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과목 중에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뭘 성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뜻이 현재보다 앞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미래 설계가 미리 돼 있어야 되고 그 설계의 핵심은 사실은 여전히 꿈인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당연하게 배우고 싶은 과목 지금 글 쓰는 건 아니고 좀 리스트를 써놓은 처음처럼 1번에 쓴 부분이랑 겹칠 거다. 그래서 과거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 단어명을 날려보자. 배우고 싶다라고 그냥 취미로 배우고 싶다가 아니다. 웬만하면 너네가 그냥 순수하게 이 부분 다 공부해보고 싶어요, 재밌어요 라고 한 거를 응원해주고 싶은데
자신 이렇게 자기 꿈이랑 방향이 어긋나면 되게 이상해져서 그래. 진심은 아니다. 그럼 무시하잖아. 자, 어쨌든 로봇공학자 아까 얘기해서 지금 당장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지만 니한테 필요한 게 고급 물리학 중에서 맥스웰 방정식. 이건 추가 다 깨어나는데 일반고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이거 과거에서 못하면 시험 못 친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크랙스에 대한 지식은 이 나중에 어떻게 도움되는지 써보자 이러는데 위에 얘기했죠. 실제로 로봇 같은 걸 만들다 보면은 내부의 통신에서 의외로 내가 코딩할 때는 로봇을 제대로 코딩했다. 문제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의외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썼다 치자. 사실 좀 의도가 있지. 근데 굳이 이걸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로봇은 내가 설계도를 딱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봐도 간섭이 일어나더라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뭘 알아들었을까? 이미 만들어 봤던 거죠. 그래서 해결 못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즉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운영중에 티를 내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진짜 내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도 티를 내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결하잖아요. 진학할 과는 어딘가. 예를 들어 로봇공학과 갈래요? 라고 정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로봇공학과에 진학하겠다. 지금 현재 나는 뭘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앞으로는 뭘 준비할 거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바로 D가 전공이 정해질 거니까 무슨 과에 갈 거다 라고 얘기하면 좋다. 굳이 학교까지는 쓸 필요 없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학과는 네가 결정하고 학교는 성적이 결정하지. 원래대로라면. 지금 성적 때문에 과를 바꾸는 걱정 우리 때도 그랬어.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진학할 학과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적으로 후천화된 로봇 설계의 기본과 그 트렌드를 배우고 싶다. 이거는 사실 그 과가 아니면 모르거든.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두용실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그럼 대학교 졸업한 데는 어떻게 할 건가? 본격적으로 네 직업을 가지고 커리어 패스 쓰는 과정이지. 그때 뭐라고 집어넣었는지 볼까 예로. 댄스홍 교수님과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했는데 혹시 로봇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씩 이름 들어봤을 거다, 그치? 우리나라 한정으로 로봇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근데 굳이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나도 알고 있다는 거 티내려고. 이것도 내가 관심 있었다라는 걸 티를 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1번에 쓸 항목들을 쭉 모아놓을 거다. 그럼 이거대로 그대로 글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고민해서 나중에 기회에 쓰게 될 건데 그럼 나중 얘기고 지금 일단 재료만 모아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똑같은 게 두 번째가 되냐면 넘기자. 다음 페이지 거야.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 중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다양한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면 학습 플래너 쓰고 예습 복습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이유가 다르다. 자, 그래서 자주학 부분을 과거에서 보는 이유를 먼저 적어놨는데 과거는 기숙사 생활이야. 철저하게 전부 다 거의 기숙사에 밀어넣지. 근데 그 시간에 학원 다닌다거나 과외한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습 시간 엄청나게 펑펑 남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그렇게 냅둬도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꽤 중요시봐. 아, 맞다. 하나 더. 저기 인성분을 굳이 보는 이유가 적어도 기숙사 생활 때문이다.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 얘는 트러블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조건이 완벽해도 안 뽑는다. 곤란하게 해서 4번 인성을 하는 건데 역시 더워진 사람 없냐? 이쯤 말고 나 살쪄가지고 더위에 민감하다고. 아니요.
내 냉커피가 어디 갔지? 여기요. 누가 숨겨놨지?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일단은 보여주긴 해야 될 게 자기만의 학습 습관이 뭐다라는 걸 소개하는 것도 좋다. 그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다, 꾸준히 해봤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할 거야. 그래서 특이한 학습법보다는 꾸준하게 뭘 해봤다라고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인다. 그 다음 자주학이라고 해서 학습법만 적는 게 아니라 사실 자주학 뜻을 보면은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했다는 뜻이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알아서 했다, 알아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이 들어가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좋아 보인다. 네, 그래서 진로와 연관돼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여기면 찾아서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단 들어가야 될 게 자기 자신만의 학습 습관이다. 예복습, 오답노트, 학습 플래너 뭐가 됐든 좋다. 단 진짜로 했던 걸로 해. 한 번도 안 했던 건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사실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서 얘를 안 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주학에 대한 내용이겠지. 교과목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은 과목 지식 등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런 걸 했었다면 쓰라는 거다. 예를 들어 여기서 아까부터 강조했던 게 교육과정에 없는 게 몇 개가 어디 갔지? 프로그래밍? 망했다? 네.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서 못 채워준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내가 꾸준히 어느 정도 해서 뭐까지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 그걸 예로 든 거고. 그럼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찾아서 학습한 적이 있는가 하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는 거 알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아두이노를 공부했는데 아두이노 공부하는 거니까 서브 제어가 되게 간단해서 6개를 동시에 어떤 건 앞으로 어떤 건 뒤로 이 규칙을 잘만 만들면 보행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만들어봤다 라고 한다면 또 느낌이 확 달라졌지. 진짜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내가 공부할 타입이라는 걸 강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필요한 걸 찾아서 배우고 학습하면서 느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나해보자 하는데 아까 전에 그 간섭이라는 것이 내가 해봐 생각나요. 서버 6개를 전지 하나에 연결해서 독립적으로 제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찾아보니까 커먼 그라운드, 즉 마이너스는 전부 다 적지극 하나에 연결해버리면 나머지 플러스는 전이차로 모든 걸 다 동시에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서 커먼 그라운드 방식은 전원 하나에 6개 서버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적지와 전이차의 관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웠다. 즉 적지 하면 거기가 절대적 전위가 제로라고 보고 나머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는 걸 물리책에서 한번 스쳐가듯이 배운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앞에 썼던 얘랑 비슷한 거예요. 코딩에 문제 없고 아날로그는 디지털에 운영하는데도 센서와 서버, 그러니까 영하고 일로 명확한 명령이 들어가는데 예상치 못하게 튀거나 명령이 딜레이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벌어지더라 라는 걸 보고, 디지털로 구현됐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날로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걸 해결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전자기력이 필요하더라 라고 썼으면 사실은 이게 얘가 꽤 고급이거든. 아마 중학생 정도에서 웬만한 활동할 때라서 이 정도 수준을 쓰진 못할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본 적이 있으면 느낄 때 분명히 생긴다. 이걸 왜 하필 이번 얘기가 엄청나게 기냐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 해본 다음에 직접 느껴본 게 중점으로 들어간 게 제일 좋기 때문이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외로 자소 쓸 때 설명 쓰지 말라고 했지. 그럼 그 설명 쓸 분량은 누구에 할애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느낌점 쓰는 데 써야 된다. 느낌점이 문장 하나 끝날 때마다 느낌가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중에 쓸 때 얘기고. 자, 그럼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은 딱 넘어가자.
뻔한 거라고. 이번 문항은 수학이라고 했지? 중학교 재학 중 수학 분야에서 성장했을 때 한국 경험 또는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적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참 이거에서 할 말이 이거다. 일단 3개 이내라고 했던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웬만하면 몇 개는 써놓으라고? 웬만하면 3개는 써놓으란 거지. 즉 중요한 주제의 분량을 늘리는 건 좋긴 한데 어쨌든 그 분야가 3개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800字안 가면은 400, 200, 200으로 나누든 아니면 600, 100, 100으로 나누든 중점 분야 말고 나머지 분야들 이런 걸 했었다라고 언급 정도는 될 수 있을 정도로 3개는 다 채워야 돼. 그런데 한국화는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뭐냐면은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고 했지. 어떤 게 나중에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생기고 있는 거 수학 뭐 1학년 2학기 어떤 활동 했다라고 한 게 적혀 있으면은 수학 분야 항목에 그 제목을 다 적어. 다 전부 다. 그리고 배운 전 느낀 점을 끄집어내봐. 그렇게 해보면은 그나마 그 중에서 꿈이랑 누가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게 나올 거거든. 그 판단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서 생기부에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들도 나중에 리스트화 해가지고 쓰는 거다. 네,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많이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3개 이내로 쓰라고 했지? 그럼 예상된 면접관의 질문은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거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냐고. 그래서 3개 이내로 준비하려면 한 5개 정도는 준비하는 게 안정적이다. 쓰진 않더라도 한국은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기왕이 면접관이 이상하게 부르는 테크닉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인성을 중점적으로 쓸 때 할 말이긴 하지만 서준이었나? 서준 제일 좋아하는 거 중에 단원을 얘기해봐. 수학 제일 좋아하겠지 뭐. 제일 좋아하는 단원? 어디서요? 응? 중학교에서요?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단원. 중학교에서요? 잠깐 잠깐. 난 필요 없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배운 단원 중 수학 단원 중에 제일 싫었던 단원. 잠깐만요. 네가 지금 판단해야 될 건 이 두 질문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질문일까 하는 거다.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당연히 중요하지. 왜냐면 그걸 볼 거거든. 아, 그래서 만약에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를 묻는다면은 제일 좋아하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제일 싫어하는 건 두 번째 좋아하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정상이야. 그지? 왜냐면 그거 부를 거니까. 근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두 번째로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 대답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 즉 제일 못하는 게 이 정도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다. 네, 그런 식이지. 또 비슷하게 내 성격의 장점은 뭐냐? 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긴 하다. 그건 진짜 장점을 얘기하지. 또 마찬가지. 그럼 단점은 어때? 세트로 오겠지? 그럼 단점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자소서 또는 면접이랑 대학교가 아니라 직장 면접이랑 비슷해가지고 만약에 직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장점 뭐고 단점 뭐고 이러는데 장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간단하지 안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장점 얘기하면 장점 얘기하면 되고 단점 얘기하려면은 단점은 얘기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무마하다 보니까 이제는 장점이 됐다. 난 식으로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너무 소심하고 꼼꼼하게 하는 취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교육을 안 됐대. 근데 교육하는 것도 연습하고 애들한테 알려줄 때 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전부 다 짚어주니까 오히려 애들이 좋아하더라, 잘 이해하더라. 덮었다, 그지? 보통 그런 거야. 되게 쪼잔해. 참, 그래서 2번 수학 끊기. 수학이랑 사실 과학이랑 똑같다. 다만 차이점. 과학도 마찬가지로 쭉 나열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사실 미래 직업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만 관심, 수학을 뭔가 하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만 아니고 글쎄 어쩌나? 네? 수학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꿈이나 직업을 가진 학생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직업은 과학 쪽이랑 연결이 된다. 그지? 그래서 쭉 나열하는 거 자소 생기부나 기타 등등에서 끄집어내는 건 똑같은데 그 중에서 상중하를 결정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누가 더 진로와 관계가 높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의 차이점. 수학은 그 중에서 네가 진짜 자신 있고 관심 있는 걸 골라도 별 문제가 없어. 어차피 다 필요하니까.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상중하고 완전히 진로하고의 관계로 결정이 될 거야. 네가 자신 있는 것보다 이게 진로하고 어떻게 연결되니까 열심히 했다라는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사실은 이렇게 쭉 끄집어내면 별로 관계없는 게 꽤 많거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포트폴리오 활동, 즉 그걸 만드는 과정을 하나 직접 해봐야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간단하게라도. 지금 얘기한 주제로는 아무도 그렇게까지 틀려지진 않을 것 같은데 별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서 판단하죠. 자, 그럼 3번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 인성. 여기는 각각의 예보다도 공통 같은 내용을 먼저 봤으면 되게 좋겠는데 어쨌든 4번 무당이고 중학교 재학 중에 배경,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은 사례인데 못하는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긴장을 정말 주십시오 그러는데 얘는 분량이 500자다 그치? 500, 800, 800, 500이지? 1, 2, 3, 4 각각 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 첫 번째, 분량에 비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편이고 길게 적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가 되게 배가 되고 남이 되고 협력되고 갈등 관리도 있는데 얘를 중점적으로 길게 적을 필요는 엄청나게 길게 적으면 500장 금방 넘어간다. 즉, 이건 사례별로 한 100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100자는 의외로 굉장히 짧다. 그리고 거기에 느낀 점도 들어가야 되니까 진짜 짧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부분 학교인은 학생활동 같은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했을 거다. 즉,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이때는 주의점이 특별한 큰일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반드시 들어가는 게 팩트 체크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흔하게 묻는 게 그래서 그 학생 이름이 뭔데를 묻는 거야. 그건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게 걔를 대상으로 이런 활동했는데 걔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무언가 알고 있는 문제가 답이 나오는 데는 대략 생각하는데 0.17초, 대답이 나올 때까지는 0.7초면 충분하다. 그 얘기는 3초 이상 대답 못하고 있으면 얘가 거짓말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그래서 사실은 이거 사례를 쓴 다음에 사례는 따로 조사도 들어가야 돼. 어떻게 대답할 건지 예상되는 건 전부 다 리스트화해가지고 만들어 놓기까지 해야 돼.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건 저 대비할 때 얘기고, 쓸 때도 그 염두에는 줄 필요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뿐이라. 자, 그럼 세 번째,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해줘야 된다고. 여기도 써놨네. 예를 들어 외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치가 어딘데, 거기 이름이 뭔데, 그래서 거기까지 어떻게 간다, 몇 주 갔는데 힘들지 않았나, 몇 시간 걸렸는데 당사 이름 뭐냐, 이딴 식으로 어차피 면접관이 물어도 모를 것들을 질문한다. 그렇게 질문하는 게 팩트 체크가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네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만 보려고 하는 거야.
최악의 경우에 거짓말로 어떤 사기를 만들어놨다.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올까 대비해가지고 가상인물 만들어가지고 가상인물 전화번호하고 그 가상의 위치까지 가는데 필요한 버스 노선 같은 거 다 조사해놓은 거 상관없다. 아, 그게 자신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니야. 맞죠? 참 좋은 걸 외치겠어. 자, 그다음 세 번째 각 내용별로 구체적인 사례 방비 평지. 그다음 꾸준히 봉사가 있다면 차별과 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사실 꾸준히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 꽤 좋게 본다. 이건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자소서의 기본이야. 자기가 관심 있었던 뜻이야. 그때 아마도 너네가 하필 코로나 기간이라 대회 활동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 그죠? 괜찮아. 과거는 외국도 못 나갔어. 영재건 미국 가야 되는데, 그지? 그 이상은 못 갔지? 그 다음 다섯 번째, 결국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정신을 어떻게 성장했냐 하는 이야기니까 상황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느낀 점 위주로 써야 된다. 즉 4번 정리하면 분량이 적다. 그런데 묻은 건 많다. 최소한 4개 항목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거기에 그 내용보다 느낀 점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4번째 항목은 꽤나 빡빡한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막 머리 싸매고 문장을 어떻게 길게 만들지 있는 차라리 고민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짤막하게 언제 뭘 했는데 어땠다 정도는 거의 한 문장씩 쓰면은 100자 정도 나올 거다. 자, 그래서 볼까? 배려. 자, 여기 4번 핵심은 사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데 보통은 배려하고 협력하고 갈등 관리는 세트다. 나눔 빼고. 왜냐면 학교에서 나눔 관리는 별로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나는 보통 외부 활동이 될 거고. 그래서 문화부는 다 똑같아. 어차피 협력이랑 같은 간에 배려는 세트면이라는 얘기다. 네. 근데 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를 거야. 그래서 배려, 생물 시험 모든 활동인데 해를 주어를 하고 싫어하는 애가 같이 걸릴 거야. 그럼 굳이 걔한테 칼질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대신에 좀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작성을 발표 다 네가 해부 직접으로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는 건 배려가 맞지. 그리고 사실 보통 이렇게 되면 교재는 싸운다, 그지? 갈등관리 장쓰게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묶을 수 있으면은 한 2가지 주제를 하나 정도 묻는 건 꽤 괜찮다. 그럼 조금 더 쓰는데 여유가 생기거든. 하나 내용 똑같고 얘나 보자. 무슨 활동 이 불안에서 시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각각 자신 있는 분야 한 몇 가지로 쪼개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이 중에 자신 있는 거 뭐냐? 난 보고서 작성해요. 나는 직접 가서 뛰는 거요. 그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전체를 하나 통째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혁명이라고 만든다. 그다음 갈등 관리. 이런 보통 싸운다고 했다면서? 네, 그래서 모든 활동하는데 누가 협력 들게 안 해. 그래서 사실은 나도 싫어하고 거죠. 좋은 데도 다시 간다. 그때 좋은 데 전체가 나서가지고 얘기해서 갈등 해결했어. 네가 했다고 써도 된다. 해결된 거 맞으니까. 그때 무슨 예수나 부처처럼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참여하지 않는 모둠이 있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거기에 분위기 험악해진 쪽에 일도 있어. 그래서 한번 엇갈렸다. 걔가 왜 그렇게 하는지 속성기인지 물어보고 그 문제가 어떻다는 걸 공유해가지고 걔를 배려하는 동시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다. 보통 세트로 들어가는 게 잘 좋아. 자, 그 다음 나눈 경험 따로 뗀 거. 나눔은 학교 내에서는 쉽지 않을 테니까 아니라면 그걸 진짜 안 썼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 뭐더라 멘토멘티라고 하나? 그 나눔이라고 쓰기도 좀 그렇긴 하지. 다들 그거 써가지고 난 그거 안 썼으면 좋겠어. 어쨌든 외부 활동 위주로 채워질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밑에 예로든 건 예전에 봤었던 일인데 고원에 갈 때는 애들 도와주기도 무작정 부탁 도와주는데 그럴 때 애들이 오히려 짱짱을 할 때. 그러니까 걔들이 혼자서 뭘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면 그냥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했다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지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도움을 요청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니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다. 라는 사례를 적은 애가 있었어 예전. 여전히 느낀 점 위주가 그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런 사례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앞에 항목들이 싸그리 뭉뚱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개요를 작성할 거거든. 컴퓨터를 쓸 때부터 컴퓨터를 쓸 때는 몇 때부터 거야? 개요가 잡아지면 이거에서 분석, 이걸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글을 전체적으로 살을 붙일 건지 만들어 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글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개요는 살려두고 목적이 있지 않게 글 쓰고 나중에 어느 정도 글 살이 붙었다 싶으면 개요를 지워버리고 문장을 만들면 된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을 어떻게 개요를 작성하는지 1번 문항만 예를 들어놨는데 어쨌든 묻고 있는 게 크게 동기, 그 다음 학습계획, 진로계획,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였으니까 동기 3개 정복하려고 로그과제 얻고 싶다. 그래서 필요한 거 찾아보니까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면 알게 될 거다. 됐나? 양글 써놓고 계획 들어가려면 요 정도까지만 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밑에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분야 내에서 과거에서 이런 걸 해결해 주니까 난 과거에 지도할래 라고 강조하겠다 라고 계획을 쓴 거고 학습계에 들어가는 게 꽤 재밌는 게 있는데 무한 상상 이거 과거 아두이노 동아리거든. 학습 그러니까 본수보다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코딩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동아리를 써야 되겠죠. 그치? 서진아? 네. 과거의 수학 동아리 이름이 뭐죠? 학습 동아리? 어제 봤는데 진짜 봤어요. 누가 여기 썼다 지운 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로 시작한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하지? 지수함수라고는 하지 마. 무슨 영어로 얘기해봐. 익스포네셜. 네. 그럼 여기에 개요했을 때 미리 준비될 게 지금 내가 예를 그 미친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 상승 같아가지고 이런 동아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니는 익스포네셜 같은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분야에 맞는 학술 동아리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지고 잘 동아리도 상관없다. 잘 동아리도 상관있는 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더 현실감 있어 보이지. 사실은 학술 동아리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누구나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쓰는데 들어가는 사람 그 중에 누구 극소수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쓴다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반드시 들어가야만 네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이게 들어가 있으면 네가 과거에 대해서 조사했다는 티가 나지. 그래서 과학에서는 한대가 제가 수학학습 동아리 예를 구체적으로 익스포넨셜 같은 데서 이산 수학 이런 거 못 배우니까 이거 좀 공부할래. 물론 불가능하다. 익스포넨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에 만드는 거야. 그 다음 고급 물리 과정에서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맥스 반대식도 학습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준비가 끝나면 로봇공학적으로 과로 시작해서 수학하고 그러다 로봇공학자가 돼서 대인성 같은 세계적인 학자와 협업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기반으로 강력한 로봇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할래.
물론 저게 취소돼 있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사이코 같은 놈이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거 빼고 작성해야 될 거다. 그럼 과거에서 안 뽑으니까. 자,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코딩 스케치업 할 때부터 이런 언어를 학습했다. 거기는 스케치에서 C를 거쳐서 나중에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사실은 이건 과거에서 프로그램 공부하는 과정이다. 스케치 C, 그 다음 아두이노. 그 다음 최근에 센서 서버에 관심이 붙어가지고 아까 뭐 생각했는데 이쪽 부분 로봇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다. 이미 만들었던 거야. 그 다음 이거 이렇게까지 적은 게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 게 좋거든. 그냥 로봇에서 만들어 보고 있다가 아니라 이쪽 부분 로봇을 설계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다르지. 좀 구체적으로 진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진짜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자기주도 학습에 내가 공부했던 거는 빽빽이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예습 시간은 난 예습 복습 매일 했어. 아니 몇 시간 했어. 예습 시간 무려 20초, 복습 시간 무려 10초. 글 쓰기 싫어해서 그냥 생각하는 걸로 때웠거든. 수업 시간에 뭔지 쓰랬냐면 선생님이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맞추기 놀이하고. 수업 시간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자는 것보다 낫잖아. 사실 암기가 뭐 대부분 그렇게만 해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시험 기간에. 진짜로. 그 예습 복습 그러니까 시험 마쳤을 때 엄마한테 성적표 주기 직전에 1초 전에 상황을 생각해. 어쩌지 잃어버렸다고 할까? 아니면 하나씩 미뤘었다고 할까? 몸은 핑계를 다 대지만 1초 안에는 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급할수록 더욱더. 지금 말하기, 쓰기, 생각하기 중에 제일 빠른 거는 누가 뭐래도 생각하기다. 빽빽이 한 페이지 채울 시간에 책 한 권 다 보고도 않겠다. 한 100권 받겠다. 그 빽빽이 왜 하는 거야? 대체? 일단 했어. 그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난 특이하게 이렇게 예습 복습을 했다. 그리고 효과 꽤 좋다. 왜냐면 자주 와가지고 익숙해지거든. 좀 더 뺑뺑하우스의 망각선 이론을 활용한 예습 복습이다. 뭐 이따 식으로 웃겨도 상관없고.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 건데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이 내용이 될 이유도 없고. 사고가 처참한 거다. 그다음 3단계 드디어 개요까지 완성되면 자소서를 쓰기 시작할 건데 일단은 개요는 그대로 쓴 채 살붙인다는 느낌으로 밑에는 글 쓰고 그다음 문장의 연결이나 문항은 지금은 개요 쓴 다음에 살붙일 때까지 생각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그다음 요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버전 관리. 그래서 자소서 하나에 계속 덮어 쓰다 보면 이게 쓰는 방식상 어떤 내용은 더 들어가고 어떤 내용은 빠져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그렇게 빼고 말 쓰다 보니까 원래 분량이 부족하네? 아니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그때 잘못하면 못 찾을 수 있다. 예전에 썼던 거야. 그래서 뭔가 항목 쓴 거 큰 걸 날려야 될 것 같을 때 아마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때마다 기록을 남겨라. 언제 다시 쓸지 모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들어가서 아예 엎어버리고 다시 앞에서부터 쓰는 게 나은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예를 이름이 홍길동에서 홍길동의 물각 자소서 그 다음에 날짜 쓰고 필요하던 그 뒤에 010003 붙이거나 좀 폼나게 리버전 그러니까 랩 1, 2, 3 그때 식으로 붙이든가 마음대로 어쨌거나 버전 관리는 해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또 썼네. 자세한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설명에 지나치면 이해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자소 쓸 때 완성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 분량 생각 안 하고 막 때려넣어도 상관없는 게 다 날릴 거거든. 거의 제목 정도 또는 키워드 하나만 남기고 다 날릴 거거든.
그렇게 날리는 이유는 그만일 수도 어차피 상대방이 궁금하면 질문하게 된다. 즉 오히려 그렇게 쓰는 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럼 질문 유도할 수 있으면 대비하기도 쉽잖아. 뻔하게 여기 칠 건데 거기만 방어하면 되지 뭘. 자수는 그렇게 완성이 될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자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거 아니다 절대. 데이터 소스 기준은 한 1000번쯤은 고쳤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완성, 아마 너네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완성하라고 뭐라고 할 거다. 얘들아 8월 초쯤에 완성하려고 난리 칠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 뒤로도 계속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완성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고쳐나가야 된다. 그 다음 어디 쓰지 않나? 소리 내서 그리고 완성이 되면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봐야 된다. 그게 글로 길게 써서 뭔가 있어 보이긴 할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면 호흡이 너무 길어서 말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거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읽으면서 해야 된다. 소리 내서 읽어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엄마한테 동영상 찍으라고 할지도 모른다. 진짜로.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 서로 피곤하다 진짜. 아니 모든 사람이 피곤하다. 자 그다음 5번째. 과거 자수는 대입 자수와 달리 세련된 표현으로 문장에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대입 자수는 세련돼야 되거든. 문장 틀려도 안 되고. 근데 중딩은 사실 최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기가 그렇게 세련된 얘기가 없어. 문과도 아닌데 그치? 그래서 내용이 다소 투박해도 괜찮다. 심지어는 문장의 호응이 약간 안 맞아도 괜찮다고 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세련되고 일부러 그렇게 고치라고 할지도 모르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세련되게 문장은 뭔가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 생각은 버려도 좋다는 얘기야. 오히려 그럴 시간에 네가 뭘 느꼈는지를 좀 더 절실하게 생각해봐. 그 다음 작성하고 자수는 매주에 시간이 끝난다고 이번 주는 제외, 이번 주는 여기 있을 거거든. 제외하고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뭔가 개인정보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 검토하고 아마 주말에 수업이 좀 빡쳐가지고 월요일쯤에 화요일쯤에 피드백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매주 피드백이 들어갈 거니까 보통 어떤 문제를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식으로 많이 될 거야.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네,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엄청 덥다. 근데 우리 조금만 쉬다가 이만 어차피 다음 주에 네가 쓸 거지만